네, 고맙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 45회를 맞은 올해 광주 곳곳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비장애인분들만 나와주십시오.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존중, 배려에 대한 의미를 새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을 나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장애인들은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있을까? 어느 가게를 방문하더라도 뭐 커피라든지 간단한 거 다 사실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하거든요. 또 저희는 전화가 음성 전화가 안 돼서 전화 오면 무조건 소통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바꿔드려요. 그런 통역 이런 게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길 같은 걸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개선된다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집안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좀 급하거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우퉁불퉁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전동인처가 초점을 저희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전동인처가 많이 망가져요. 여전히 청인 중심의 문화, 복지 서비스는 농아인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높은 턱, 울퉁불퉁한 보도로 인한 이동의 불편 역시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최근엔 산불 피해로 인해 민방위 대피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란 전시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임시 대피시설입니다. 광주에 등록된 민방위 대피소는 총 589곳, 그중 이동약자 접근시설로 등록된 곳은 단 12곳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동약자 접근시설로 등록된 민방위 대피소가 있는 광산구의 한 아파트. 대피시설이라는 표기는 있지만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작진이 대피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도를 측정해봤는데 경사도는 약 10도.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해야 하고 일부 조건 충족 시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경사로 기울기 값은 3.2도에서 최대 7.1도여야 하는 것. 이토록 가파른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들 혼자선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피소로 내려가는 계단은 물론 주차장 입구엔 불법 주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고 대피소 표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울기 역시 약 10도로 기준에 맞지 않는 실정.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테니스공원인데 혹시 여기 그 대피소 있다고 하는데 어디 쪽에 있어요? 우리 장애인 대피소는 별도로 없는데. 여기 지정돼 있지 않나요? 네. 첨단 아파트 아닌가요? 근데 장애인이라 별도로 없고. 네. 그게 대피소는 있나요? 그냥 대피소는 있나요? 원래 지하실이 대피소예요. 네. 한 번 더 전화해서 장애인 대피소라 별도 지정은 없고 일단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공간이 대피소인데. 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된 건 맞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민방위 대피소 안내 어플인 안전 디딤돌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는 이동 약자 접근 가능 시설로 안내돼 있습니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관 건물의 지하 주차장. 대피소 안내판이 부착된 이동 약자 접근 가능 시설인데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성주 센터장은 이곳을 진입하는 게 왜 위험하고 어려운지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따따붙다 촬영에 응했습니다. 이곳은 경사로에 가까이 가기도 전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2cm만 안 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는 그나마 여기를 좀 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척수나 이런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넘어진다. 관련 법상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2c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앞바퀴를 살짝 들어서 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고. 한눈에 보기에도 가파른 이곳 주차장 경사로 기울기를 측정해보니 무려 13도. 조금만 계세요. 한번 해볼게요. 휠체어 조작에 미숙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담당 PD가 직접 내려가 본 결과 성인 남성이 휠체어를 붙잡아도 바퀴가 헛돌며 휘청거립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데로 피해만 가만 갔지 여기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해서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출차 경고등조차 작동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기가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들이 봤을 때 여기가 피해난 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다 아마 99% 비장애인들한테 물어봐도 여기 주차장으로 알고 저기가 그 민방위 대피소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저게 있긴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에 대해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 다 사육이고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민방위 대피소는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지정시 의무만 부과되고 관련 인센티브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광주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노후된 대피시설은 지정을 해제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축 건물을 신규 대피시설로 대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영규 부의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규정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는데, 80군데 중에서 경사로 미설치된 곳이 29군데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경사로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기본적인 편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은 5.4% 정도로 매우 미흡합니다. 장애인 과예산도 지난번에 6,100억에서 이번에 4,500억 정도로 매우 삭감되었습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은 작년에 7조 7,700억이었고 이번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동약자 접근 가능 대피소는 광주에서 고작 12곳. 관련 스티커를 부착할 예산조차 배정하기 어려웠을까? 장애인 친화 도시를 공식 선포한 광주. 이젠 그 약속에 걸맞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모두는 국민이고 시민이고 같은 지역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를 넘어서 배리어풀이라는 부분을 넘어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행정에서는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어떤 사각지대의 서비스 방안을 서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턱이 아니라 높은 벽입니다. 경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실천의 부재입니다. 이젠 말뿐인 구호 대신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